우리 국회 문화선 회복 프로그램이 아까 우리 박범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2011년 프랑스에서 돌아온 외교장관 의계가 완전한 환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국회에서 국회 우리 포럼이 중심이 돼서 결의문도 채택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프랑스 정부는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집권한 이후로 과거 약탈한 문화재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외교장관 의계가 돌아올 때만 해도 당시에 프랑스 정부의 국내법은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문화재는 국내법에 의해서 자국의 문화재로 규정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반쪽짜리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가져왔지만 지금은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이미 서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 문화재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대표님들과 포럼 우리 의원님들께서 올 하반기 국회에 여러 온전하게 소유권을 양도해달라고 하는 국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시면 저는 이 문제는 여야 모든 의원이 다 만장일치로 동의하실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빨리 이게 온전하게 이전돼서 우리가 국보로 지정도 아무것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보 지정도 해야 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병국 당시 장관이 약속했는 대로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 노력들이 2011년 이후에 아무런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촉구를 좀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백제공동 관음보살 입상의 환수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오늘이 원탁회의 형식의 토론이니까 좀 궁금하신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 금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중앙박물관을 포함한 정부 중앙정부기관은 40억으로 설정했는데 과연 어떻게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마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또 이에 대한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왜 이걸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돼? 라고 하는 국민의 여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지난번에 왜 42억으로 평가했는지에 대해서 국회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의견은 평가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 내것 국유에서 문화재를 환수하는 것이 매입에서 환수한 게 약 97점 정도가 되는데 2012년 이후로 단 한 번도 가격을 미리 공개하거나 또는 사고 나서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공개할 수 없다는 게 제일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미리 공개가 됐고 공개 당시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할 당시에 기준이 국보 293호가 약 40억 정도로 평가했을 때 이것을 거기다 좀 더 해서 2억 정도 더 평가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금액에 대한 적정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 같고 우리 장 교수님과 다른 학계에 계신 분들은 그 평가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 어떤 딜레마냐면 국립박물관의 입장은 그걸 더 주고 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미 기왕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라는 입장이 있고 다른 많은 지역 주민이나 우리 충남도나 우리 학계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구입해야 된다라는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하려고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한 거고 저희가 2018년도 이후에 그래서 했던 방법은 가장 좋은 건 국민 스스로 국민이 모금해서 해결하는 방법 제1 이 안 되면 지방정부 당사자인 지방정부가 중심되는 방법 여기에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방법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장 교수님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문화재 국회 예산에 문화재 해외문화 국외문화재 긴급 매입비 예산이 약 10억 정도 12억 정도 편성될 때 20대 국회의원이었던 조배수 의원님이 이걸 보고 당시에 꼭 찾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국회 예산을
50억을 징역해서 60억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일이었고, 또 그때 국립중앙박물관도 약 32억인가 정도의 목적기금을 예산 편성했는데 결국 다 불용됐습니다. 그게. 왜냐면 당시에 국박의 입장은 할 수 없다. 어디 입장? 네? 어디 입장이요? 국립중앙박물관의 입장에서는 평가한 금액 이상으로 주고 사오는 거에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자리에도 오지 않으셨는데 아마 국립중앙박물관은 이거를 환수하는데 아마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결국 충남도하고 구역이 중심이 되고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조금인지 출연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희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연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3년 정도에 걸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충남도의 기금도 4년간에 걸쳐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지만 최근 일본에 한국문화재가 가장 많이 있는데 일본이 갖고 있는 문화재 중에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특별하게 개인 소장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방가사회상, 백제의 방가사회상도 개인이 소장한 게 2점이나 있습니다. 일본의 소장자 측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플러스 알파의 전략으로 이걸 하고 단연간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가능하면 올해 작년에 상해 전시를 하려다가 못했으니까 올해 부여해서 특별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자 라고 지금 이제 계획을 갖고, 국내 특별 전시관에 돌아오면 그때 환수 의향서를 맺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이제 그동안 해왔던 한 2년 동안 고민하면서 풀어왔던 방법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회 포럼에서 문화재청 중앙정부를 잘 설명하셔서 어쨌든 문화재재 긴급 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